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 임대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아파트 갖고 싶으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소유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죠. 예로부터 모든 서민들의 공통적인 꿈,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또 변했어요. 네. 부동산은 단순히 소유에 대한 욕구 해소의 도구가 아니라 계층을 나누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필수제라는 거죠. 개똥이나 앉아서 4년 동안 1년에 1억씩 4억을 벌었는데 나는 전세 보증금 3억밖에 남는 게 없네. 네. 근데 이쪽 쪽이 3억이었던 전세가 지금 4억 5천이에요. 네. 지금 전세 들어가려고 해도 1억 5천만 원 대출 받아야 됩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경제학적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이생망이라고 하죠. 네. 안녕하세요. 종이 아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 부동산 시장을 추적해 보자면 대세 상승장,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문재인 정권 시즌2 등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집값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해서 일상생활이 힘드네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내용 잠깐 보시면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 불뚝불뚝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네요. 30 초반 결혼 후 수도권에 집을 못 사서 전세 살던 집이 몇 년 동안 수억씩 폭등을 하였고 너무 오른 집을 매수하기가 심히 부담스러워 부산에 있는 집을 분양권 매수하였으나 지방 경기 악화로 3년 보유 후에도 약간의 손해를 보고 팔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안 오르고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서울 수도권은 폭등. 그런데 또 팔자마자 한두 달 뒤 매도한 아파트가 폭등을 하였고 제가 사려는 수도권 아파트는 불장으로 인해 계약 당시 1억을 올려버려 결국 갈아타기 실패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렇게 약 5년여간 발생한 손해가 10억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취약 예정인 자식이 있어 수억 폭등한 수도권 아파트를 영끌 매수하게 되었네요. 정작 제가 사니까 또 잠잠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넋두리 늘어놓아도 달라질 거 없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화가 나고 업무도 손에 안 잡히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구축 매수 후 약 5억 이상 재미 본 동료 등등 지방 매수 후 약 2, 3억 이상 재미 본 친구 등 저는 1원 한 장 수익도 못 보고 평생 손해만 쌓인 채 수억의 대출을 끼고 영끌 매수를 하게 되었네요. 어떻게 마음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위로해 주세요. 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자산이 10억 이상 앞서게 된 동료보다 저는 맞벌이하며 결혼 초반에 자금도 꽤 많은 편이었는데 벼락거지가 된 것 같네요. 네, 글의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인한 근심과 고민, 스트레스들 이미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우리 시대에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둥이 아빠가 다가올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 검단 신도시 부동산 가격은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앞선 글에서 보셨듯이 부동산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과연 지금은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인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인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지금 검단 신도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검단 신도시의 2026년 부동산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둥이아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아직 둥이아빠 부동산 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우리 손가락 운동 하신다 생각하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수도권 부동산 분위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대급 폭등장입니다. 매매가는 물론이고 전세가나 월세까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대혼돈의 시장 분위기 2026년에는 조금 안정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좌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나 금리, 통화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부동산 시장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기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 이미 준비됐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을지 둥이 아빠가 보는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둥이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이 있습니다. 현재 1200분 정도가 함께 소통하고 계신데요. 내가 검단 신도시나 부동산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톡방 검단 신도시 부동산 정보방 바이 둥이 아빠 검색하시거나 영상 고정 댓글에 참여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둥이 아빠 단톡방에서 만나요. 네, 둥이 아빠가 보는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6년에도 폭등 분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둥이 아빠가 2026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느냐? 우선 공급 부족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정부가 공급대책 발표한대잖아. 네, 여러분 우리가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서울 및 주요 상급지들에 대한 매수 심리는 여전히 증가했고 풍선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서울 외곽 지역을 비롯해서 경기도 수도권 전역으로 상승 분위기가 번졌었습니다. 급기야 10월 15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세 번째 대책까지 정부가 연이어 발표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효과가 없었죠. 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구체적인 내용의 부재,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되겠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를 정부가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저는 1월 공급대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어디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 지역을 지정을 하고 어떻게 언제까지 공급을 하겠다 발표를 하더라도 효과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오늘 당장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또 하나, 정부가 공급하게 될 주택이 과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채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취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공택지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또 분양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다. 분양가 상한제 손 봐야 된다. 결국 국토부에서 관련 규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의 원화 가치 하락으로 분양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급되는 집들은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구나.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의 품질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모듈러 주택 특별법을 제정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모듈러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조립식이에요. 네, 조립식 주택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그대로 아파트를 조립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무슨 아이들 가지고 노는 레고 장난감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건데 안전상의 문제부터 품질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검증된 게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의 대부분이 임대 물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공임대 역세권에 지어라. 결국에는 입지 좋은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늘리라는 건데 앞으로는 분양보다는 임대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9.7 대책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을 들 수 있죠.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건설사의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LH가 직접 시행을 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건설사가 바보입니까? 네, 돈도 안 되고 네, 브랜드 홍보도 안 되는데 과연 사업 참여도가 높을까요? 네, 결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급에는 분양보다는 임대 물량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 임대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아파트 갖고 싶으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소유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죠. 예로부터 모든 서민들의 공통적인 꿈,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또 변했어요. 네, 부동산은 단순히 소유에 대한 욕구 해소의 도구가 아니라 계층을 나누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필수제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 1억 5천씩 총 3억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네, 3억까지 증여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네, 좀 부럽기는 한데 여튼 대출 받기도 싫고
그냥 신혼집으로 3억짜리 전셋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동창 중에 저기 개똥이라는 놈이 있어요. 예. 이놈은 양가 1억 5천만 원씩 총 3억을 증여받고 대출 조금 보태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서 시작을 합니다. 자,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2년 전세 만기가 되죠. 근데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5%만 올려주면 되는데, 정부에서 만든 좋은, 우리 정책 있죠. 네,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쓰고, 네. 또 2년간 전세를 더 삽니다. 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4년 전 분양했던 검단신도시 우미린더 시그니처 84타입 분양가가 4억 1천만 원이었죠. 지금 우미린더 시그니처 최근에 정고점 회복했고요. 8억 1,5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개똥이는 앉아서 4년 동안 1년에 1억씩 4억을 벌었는데 나는 전세 보증금 3억밖에 남는 게 없네. 네. 근데 입주 초기 3억이었던 전세가 지금 4억 5천이에요. 네. 지금 전세 들어가려고 해도 1억 5천만 원 대출 받아야 됩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경제학적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이생망이라고 하죠. 네. 제가 영상 서두에 보여드렸던 커뮤니티의 그 글 쓰신 분의 얘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분양을 받는다라고 해도 가격 또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듈련이 뭐니 해가지고 안정상 그리고 품질적으로 검증도 안 된 주택이 공급이 될 건데 그마저도 임대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내년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전월세 가격도 폭등 중이죠. 임대차 시장이 이렇게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동아빠가 지난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렸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전세 소멸로 인한 전세가 상승, 월세화의 가속화, 네, 주거비용 부담의 가중, 이런 것들이 매수 수요를 자극하면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네, 물론 지금은 환율이나 주택 가격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인하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네, 통상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죠. 지금 주식 시장도 사실 기업의 재정 상태나 건정성, 예, 이런 경우 눈에 띄게 좋아져가지고 지수가 오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계속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고 펌핑을 넣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까지 넘치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 속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주식으로 들어갔던 돈들도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가니 뭐 많이 하는 상황이고 중국발 디플레이션 리스크도 크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서 계속 돈을 푼다라고 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이나 제조업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네. 이게 환율 문제를 서학개미들 탓을 하는데 저는 IMF 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 망했다 하는 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요즘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네. 여튼 내년에도 시장에 돈은 넘쳐날 거고 이 돈들이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유입이 될 거다. 공급은 부족하지, 그렇다고 기다린다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보장은 없지,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나지, 집값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둥이아빠 결론은 내년에도 결국 폭등장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집값 때문에 욕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 네. 결국에는 집 사라는 시그널인 거죠. 네.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는 그게 아닐지 몰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시그널은 정부에서도 집값 잡을 대책이 없다는데 집값 앞으로 안 떨어지겠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그다음에 대출 규제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또 다 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금 중과 대출 규제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집값 절대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국민들 지금 이제 학습 효과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나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을 절대로 정부 정책으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026년 검단신도시 부동산은 어떤 흐름을 보일 거냐? 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둥이아빠 예상으로는 2026년 검단신도시 아파트 가격
눈에 띄는 상승이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네,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질 거예요. 네, 우리 남아있는 호재들이 5호선 예타 결과 네, 연말에 발표한다는 썰이 있긴 했었는데 여튼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거기서 GTX-D, GTX-D 노선이 강남 직결 노선으로 본 노선에 포함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통만으로도 서울 여의도까지 30분이면 이동을 하는데 추가적인 교통 호재까지 연이어 발표가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마곡의 성장입니다. 네, 뭐 지금도 마곡하면 LG 사이언스 파크부터 해서 유수의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최근 마곡 이전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최근 마곡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나 전세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마곡과의 접근성이 좋은 검단 신도시가 충분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예전에 마곡 임장 영상도 올려드렸었지만 검단 신도시 아라역에서 마곡 나루역까지는 출퇴근 시간 20분 컷입니다. 접근성이 좋은데 현재 시세만 놓고 보면 진입 장벽도 낮아요. 네, 진입 장벽도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마곡에 직장을 두신 분들의 주거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검단 중앙역 주변 단지들의 거래 시작이 검단 신도시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신검단 중앙역이 GTX-D 정차역으로 공개가 된 상황에서 신검단 중앙역 초역세권 단지인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같은 경우 내년 11월, 그리고 힐스테이트 신검단 센트럴 같은 경우 27년 1월 비과세가 풀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시작되면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는 단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래가가 등재되는 순간 검단의 시세는 한 단계 더 점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은 공급 물량입니다. 지금까지 검단의 시세가 빠르게 상승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급 물량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검단도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분양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청약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매수 수요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더불어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입주 단지들의 우리 시세도 신규 분양 단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궁극적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폭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춘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풍선 효과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개사님, 다른 지역은 난리인데 왜 검단은 가격이 안 오르죠? 말씀드렸었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상승이 더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단 신도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도시 초반 투자자 매물들도 있고 신도시 내에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그런 매물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현재 거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단지별로 저가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거래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드라마틱한 신고가 랠리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인기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신고가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자, 검단 신도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각 단지별 저가 밴딩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은 집을 사야 되는 시기인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집을 사셔야 됩니다. 검단 신도시 매수에 관심 있으시거나 부동산 관련 궁금하신 점은 위에 번호 나가고 있죠. 검단 두뇌아빠 부동산 위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부동산이라고 다 똑같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단지 추천부터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까지 성심을 다해 상담 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뇌아빠가 다가올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 검단 신도시 부동산 가격은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일지 오늘 영상과 관련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